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5분의 사례고요.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립니다. 15년 전 이혼하면서 헤어진 아들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다가갈지를 묻는 45세 여자 자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현재 22살 그리고 22살 된 딸 그리고 20살 된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15년 전 이혼하여 헤어지게 되었고요. 전 남편은 재혼해서 딸을 낳았고 그 후에 본인도 8년 전에 재혼한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에 아들 소식을 듣게 되어서 너무나도 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아이들과 연락이라도 하면서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엄마를 기억하지 못할지, 거부하지는 않을지,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지, 시부모가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을지 등등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네, 엄마의 소망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그때 헤어졌을 당시는 7살, 5살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기억은 남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고요. 이제 새엄마하고 거의 15년에 가깝겠죠? 긴 새엄마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아이들이 친엄마를 찾지 않았다면 거의 이제 친엄마는 잊어진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엄마가 다시 다가가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전 남편과 이런 뜻을 갖다가 먼저 상의를 한다. 두 번째는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간다. 네, 가급적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전 남편이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방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다가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잊었던 상처가 있었던 이렇게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이들이 거부하더라도 엄마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진정이 통하지 않겠어요. 아마 어느 정도는 받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이제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부한다. 그러면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이제 진정이 통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진정이 결국은 정답이 되는 거죠. 나만 보고 싶다고 아이들이 나를 보고 싶지 않으면요, 그거는 반드시 진정이라고만은 할 수 없겠죠.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피곤하고 온몸이 아픈데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는 27세 남자 공시준비생입니다. 지난 1년간 밤에 너무 피곤하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밤에 느낍니다. 힘듦을 넘어서 고통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몸도 아프고요. 조금만 운동해도 피곤하다고 합니다. 운동을 4일 정도 하면은 다음날 아침 헛구역질과 입맛이 없다고 하네요. 멍 때리기를 2주 해도 피곤했다고 합니다. 5년 전에 공황 발작이 있었고, 또 지난 5년간은 앉아서 공시 준비만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완치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상태는요, 항상 제일 큰 게 이겁니다. 내 몸마음이 지나친 거거든요. 그게 누적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크게 오면은 누구나 다 알죠. 이게 이제 5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부터 아마 누적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온 기력이 소진이 됩니다. 5년 동안 진행된 거니 단순간에 이것을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내가 의도적으로 회복하겠다 그러면은 상당히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이 이겁니다. 일단 1개월을 잡으세요. 1개월. 최소 1개월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개월 동안 공부는 완전히 놓아야 됩니다. 우리말로. 공부 놓는다 그러죠? 네, 공부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공부 안 하면 어떡하냐? 네. 근데 이렇게 해서 공부한다고 공부가 되겠어요? 5년 동안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 근데 닥터유가 공부한다 그러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한 달 만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죠. 아마 내년 빨라야 3월일 거고 4월, 5월일 텐데 아직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은 내 몸밤을 회복하는데 온전히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완전히 접고요. 네.
어떻게 하느냐? 내 몸만 회복 훈련 하시는 거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근데 이분은 이제 몸을 갖다가 지나치게 쓰진 않았잖아요. 머리를 지나치게 썼긴 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의 핵심은 그동안 앉아서 공부만 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는 반드시 몸으로 해야 됩니다.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머리를 썼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몸을 써야죠. 그래서 외출하기입니다. 네, 매일 외출해서 외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놀고 뭘 하든 조금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공부 빼놓고. 네, 근데 이거를 밀당으로 해야 됩니다. 밀당 아시죠? 네, 내가 요만큼 했어요. 어제가 제로였단 말이에요. 어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오늘은 조금만 하세요. 네, 일단 조금만 해보시라는 거죠. 일단 한 번에 한 가지씩이 좋습니다. 네, 만약에 그냥 외출만 하고 갔다 왔다 그러면은 뭐 한 10분 외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거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공부도 하지 마세요. 네, 쉬고 내일은 그걸 기준으로 그거보다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든지 조금 더 하는 거를 밀기라 그러고 밀기를 했더니 또 힘들어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요. 처음엔 정말 굉장히 더디고 지루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더디고 지루해야 제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밀당으로 시작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네, 이렇게만 하면은 기가 막히게 늘어납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지루하게 늘어나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누적이 되니까 쌓입니다. 네, 훈련의 효과는 쌓이게 되거든요. 누적이 됩니다. 지나침이 누적이 돼서 현재가 됐듯이 훈련도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게 한 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달 해보시고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한 달 만에 네, 합격할 실력 쌓깁니다. 네, 수험 준비 쉽게 하기, 공부 쉽게 하기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독박 육아 때문에 위장병을 한 번에 낳았으면 바라는 29세 주부입니다. 55일 된 아기가 있고요. 35개월 된 아이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제부터 소화가 안 되고 탈이 났다고 하네요. 배탈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도 위가 아프다고 하고요. 감기도 앓고 있다고 하네요. 한 번에 낳았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소망을 하시는 거죠. 그동안 먹는 것도 갈아서 먹고요. 소화도 잘 되는 것만 먹어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독박 육아입니다. 내가 아프면은 내 아이들은 기댈 데가 없는데 그리고 최근에 남편도 몸살 감기로 아파서 병원을 다녀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서 내가 아프면 안 된다가 이제 소망이 되겠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당장의 문제인 소화불량과 배탈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육아 부담이 되는 거죠. 네, 본인은 이제 독박 육아라고 했으니 뭐 독박이건 아니건 하여튼 육아가 부담이면 부담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냐? 지금 뭐 감기, 배탈 이거는 결과입니다. 원인은 부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을 고쳐봐야 부담이 그대로 있으면 또 딴 병이 생깁니다. 이 병이 또 생기든지 딴 병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나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나았다고 또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육아 부담을 없애는 겁니다. 네, 이게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아이 쉽게 키우기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던 방식대로 하면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이걸 독박 육아라고 이미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명이잖아요, 두 아이잖아요. 네, 조금만 뒤로 가보시면은요, 네, 조금만 과거로 가보시면은 뭐 세 명이건 네 명이건 네, 아주 쉽게 키웁니다. 네, 지금은 낳기도 어려워하고 하나 키우기도 어려워하고 둘 키우기도 어려워합니다. 일단 그 마음만 접어보시고 내가 쉽게 해보겠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마음가짐만 바꿔도 벌써 시작이 됩니다. 또 이제 살림도 좀 해야 되겠죠. 살림도 쉽게 하기. 네, 다 제가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하고 즐겨보세요. 그럼 원인이 해결되고요. 병은 네, 저절로 낫게 되고 또 안 걸리게 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온몸 가려움증을 4년간 앓아 완치 방법을 찾고 있는 60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4년 전부터 불규칙적으로 온몸이 가렵고 긁으면 벌겋게 부어오른다고 합니다. 4일마다 항히스타민제를 하나씩
벌써 4년째 복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완치 방법이 있는지요? 네, 두 가지 같아요. 사실 원인을 따지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은 알레르기 피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만성 두드러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건성 피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진단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단만 다르지 치료는 같습니다. 그게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미 올려놨거든요. 알레르기 피부 완치 훈련, 만성 두드러기 완치 훈련,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것도 당장 하시면은요, 약을 먼저 끊지 마세요. 네, 훈련하시고 이제 내가 이제 자신 있다, 가렵지 않다 그러면 그때 끊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B형 간염 보균자인 남편의 감량에 대해 걱정하는 40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간 기능이 정상인 B형 간염 보균자 남편이 보균자라고 하네요. 42세의 남편입니다. B형 간염 보균자는 부인이 알고 있기에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감량을 위해서 부실하고 적은 약을 먹는 것이 간에 위해가 되지 않는지, 이게 질문입니다. 남편이 지금 감량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감량 중이라서 창백하고 어지럽고 힘없어 한다고 합니다. 네. 두 가지죠. 감량과 B형 간염 보균. 네. 근데 이분은 이제 간 기능이 정상이니까 이제 그냥 보균자입니다. 병이 아니고요. 간염이 아니고 보균자거든요. 간염이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간염에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요, 네, 과거의 얘기입니다. 과거에 정말 못 먹고 못 살고, 네, 몸에 가진 게 없었거든요. 네, 몸에 식량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랬을 때 얘기입니다. 네, 그랬을 때는 잘 먹어야지 잘 회복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누구나 정말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식량을 몸에 갖고 다닙니다. 영양이 풍부한 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보신탕, 삼겹살, 갈비탕, 삼계탕, 뭐라고 하던 간에요. 네, 다 갖고 있습니다. 보통 100그릇씩 이상, 짜장면이라고 하더라도요, 100그릇, 200그릇씩 몸 안에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거 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와서는 B형 간염 보균자하고 영양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입으로 먹거나 더 먹게 되는 거죠. 입으로 먹으면요, 몸에 있는 거 갖다 먹거나 그겁니다. 감량을 하면은요, 당연히 힘없고 어지럽고 창백하게 보이죠. 네. 그게 이제 끝이 아닙니다. 그게 결과가 아니고요. 감량이 끝나면은 이제 다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복이 되는데요, 훨씬 얼굴도 훨씬 더 창백하다고요, 볼그레해지기 이상이 됩니다. 어지럽다고요, 힘이 넘칩니다. 네. 다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싫어하면은 결과가 없는 거죠. 새벽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어두워지는 건데요, 어둠이 싫다 그러면 이제 깜깜한 밤에 계속 사셔야 됩니다. 네, 5분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